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더 심화되는 중국 반도체 때리기, 엔비디아, AMD, AI 반도체 수출 금지, 중국 칭화대, 미국 AI 언어를 넘어선 GLM130B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대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인 AI용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행보로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AI의 칩의 부재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엔비디아와 AMD와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GPU 생산 기업입니다. 1위 GPU 생산 기업은 엔비디아, 2위 GPU 생산 기업은 AMD. 이것은 결국 AI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지금 GPU 칩까지 수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 규제가 이미 주문을 받아놓은 물건까지 제재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풍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AI 칩에 대해서 대량 주문을 해놓은 상황,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문 물건까지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못 나갈 것이다라는 말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AI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그리고 초고속, 초전력으로 실행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특화된 비메모리 반도체로 AI의 핵심 두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것은 CPU와 GPU와는 또 다른 세계의 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칭화대가 지난 29일 오픈 AI의 GPT-3나 구글의 팜에 대적할 대규모 언어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AI의 언어 모델을 공개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1300억의 매개변수를 지닌 AI 언어 모델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 오픈 AI와 구글의 지금 AI 언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언어 모델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를 통해 중국의 AI 칩의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표한 것이어서 완전한 신뢰를 하기 어렵고, 중국만을 위한 AI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이용한 AI의 발전이 될지도 아직까지 의문이 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더욱더 심화되는 중국 반도체 때리기, 엔비디아, AMD, AI 반도체 수출 금지입니다. 31일 로이터 통신과 CNBC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를 통해 미 정부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홍콩 수출 관련 새로운 허가 규정을 통보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31일 날 발표했는데 그 지난달이라고 하면 지금 9월달이니까 7월 26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미국은 중국 반도체 때리기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은, 그래서 미국 기업 모두, 그리고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 이 모든 기업들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TSMC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비메모리 반도체의 거의 주류 업체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지금 삼성, SK하이닉스, 여기가 거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도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10년간 중국 내의 공장 신설과 증설을 금지시킵니다. 여기에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을 아우르는 반도체 카르텔인 칩포 동맹을 출범시키죠. 또 미국의 마이크론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칭화 윤리의 자회사인 YMTC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할 예정입니다. 특히 YMTC와 같은 경우는 200단 이상의 적증을 한 낸드 플래시의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 낸드 플래시를 견제하기 위해 낸드 플래시용 반도체 수출 장비의 금지까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전 10나노 이하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막았다면 이제 허들을 높여서 14나노 이하를 지원하는 반도체 장비의 수출까지 막습니다. 이것은 공통으로 칩4에 해당되는 나라,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이 모든 나라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ASML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삼성의 DDR5는 14나노급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대로 된 14나노의 공급이 어려워졌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 결국은 중국의 그 DRAM과 같은 경우는 14나노급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DDR4까지밖에 개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까지 가능하죠. 여기에 ASML과 니콘에는 EUV 노광 장비에 이어서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DUV의 노광 장비의 수출까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제 DRAM용 장비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나노급 그리고 16나노급 이렇게까지 되면 더 이상의 DRAM의 발전은 없다. 중국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AI 반도체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규정이 엔비디아의 AI용 그래픽 저장 장치 CPU 반도체인 A100, 코드명 암페아로 불리는 A100, 그리고 H100, 이 코드명 호퍼로 불리죠. 이것 등이 중국군에 의해 사용될 위험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엔비디아에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인 A100과 H100 제품은 중국에 수출될 수 없는 상황이죠. 특별히 이러한 그래픽 GPU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채출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죠. 이렇게 되면 향후에 암호화폐를 추출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된다. 물론 암호화폐를 만들 수는 있지만 더 좋은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게다가 향후 엔비디아가 내놓을 반도체 중 성능이 A100과 대체로 대등하거나 더 좋은 제품, 또 해당 반도체가 포함된 시스템도 모두 수출 금지 대상이 됩니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이번 수출 금지 대상국이 되었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러시아 고객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AMD도 같은 규정에 따라 AI용 GPU 반도체인 AMD 인스팅스 MI250이 중국 수출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MI250보다 전세대 제품인 MI100 반도체 수출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MI100으로 이제 중국이 화력을 지원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엔비디아와 AMD의 해당 반도체는 머신러닝 등 AI 관련 작업에 주로 쓰이는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GPU는 AI 관련 작업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반도체 종류로서 양사는 세계 GPU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특히 GPU 시장의 선두기업인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이미 A100과 H100 반도체 4억 달러, 약 5,395억 원어치를 중국에서 수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으로 인해 해당 매출 4억 달러가 단시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엔비디아 측은 발표한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당국에 해당 규정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받아들여진다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이들 제품의 중국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엔비디아는 대체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중국 내 고객사들과 협력 중이며 대체 제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고객사 측에 라이선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 라이선스까지 이제 미국이 허용을 할지 그것도 문제고, 이 라이선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중국에서 이게 생산이 가능할지도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특별히 엔비디아와 AMD의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기업들은 AI, 특히 이미지, 음성 인식 등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로이터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등 기술은 민간뿐 아니라 인공위성 촬영 이미지 처리, 전국 당국이 감청한 채팅, 이메일 등의 방대한 데이터를 걸러내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걸린 것이죠. AI와 같은 경우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단시간에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 프로세스가 AI 반도체입니다. 이 AI 반도체를 이제 GPU에 심는 작업을 한 것이죠. AI 반도체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초전력으로 실행하는 효율적 측면에서 특화된 비메모리 반도체로 AI의 핵심 두뇌에 해당합니다.
AI 반도체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 핵심 두뇌의 역할을 GPU나 CPU가 담당을 했는데요. 다만 이 둘은 AI를 처리하는 전용이 아니어서 AI 연산 외의 부분은 성분은 낭비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이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GPU에 이식함으로써 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죠. 그래서 GPU, CPU 대비 범용성은 낮지만 AI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AI 반도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AI 반도체는 흔히 NPU, 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향 AI 반도체 공급 부재로 인해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특히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대부분이 실제로 생산되는 장소인 대만을 놓고 미중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양국 간 반도체 전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는 결연히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 측의 방식은 전형적인 과학기술 패권주의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으로서도 봐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대일을 통해서 이 모든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왕 대변인은 미국 측은 국가안보 개념을 거듭 확대하고 국가 역량을 남용하면서 자국의 과학기술 우위를 이용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억압, 탄압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이는 시장경제 규칙을 위반하고 국제경제, 무역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무역경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중국 경제를 파괴한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중국 칭화대가 미국을 넘어선 대규모 AI 모델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칭화대학 연구진이 중국어라 영어로 구성된 4천억 개 이상의 텍스트 토큰으로 훈련된 1300억 개의 메가 변수를 가진 개방형 이중 언어 모델인 GLM130B를 공개했다고 믹스드가 27일 보도했습니다. 언어와 이미지 모델 또는 코드 모델을 위한 대규모 AI 모델은 인공지능 AI 보급의 천병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이 AI 모델을 통해서 AI 반도체를 만들었고, 이 AI 반도체를 만들었던 게 지금 엔비디아와 AMD의 AI 반도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GPU를 이식한 것입니다. 미국 오픈 AI가 최초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3를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구글의 팜, 메타버스의 OPT 모델, 빅사이언스의 블룸, AI21랩스의 주라식 1, 그리고 RLF 알파의 루미너스 등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유명한 것은 GPT-3와 구글의 팜입니다. 이 AI 모델의 80%가 여기서 구축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GitHub 데이터를 사용한 대규모 코드 모델 코덱스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코드 모델은 구글, 아마존, 딥마인드, 세일즈포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대부분 서양의 데이터로 훈련을 해서 중국에서는 액세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설령 가능하더라도 중국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AI 반도체의 그 실질적인 성장이 없었던 것도 이것 때문이죠. 이에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지난해 이 11TB 용량의 중국어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한 2000억 개 매개 변수 언어 모델인 판구 알파를 선보였습니다. 베이징 AI 아카데미도 1조 7,500억 개의 매개 변수 다중 모드 모델인 우다오 2.0을 내놓기도 했죠. 이번에는 칭화대가 1,300억 매개 변수를 지닌 GLM130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중 언어 모델인 GLM130B와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에서 메타의 OPT, 블룸, 그리고 오픈 AI의 GPT-3의 성능을 능가했다고 지금 칭화대는 발표를 했죠. 이게 칭화대의 발표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죠. 특히 소량의 데이터로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중국어, 영어 모델의 퓨샷 러닝 성능은
MMLU 벤치마크에서 이전 상위 모델인 GPT-3의 수준을 능가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벤치마크 모델에서 지금 GPT-3보다 GLM130B가 더 높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련의 단어에서 마지막 단어를 예측하기 위한 제로샷 벤치마크인 램바다에서 대해서는 지금 GLM130B를 테스트한 결과에서도 이전까지 최상위였던 5,400억 개 매개 변수를 지닌 구글의 팜을 능가했다라고도 덧붙이기도 있죠. 중국이 이렇듯 대형 언어 모델 분야에서 서구 모델을 증가했다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GLM130B는 GitHub 및 허깅 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화웨이는 비슷한 시기에 판구 알파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코드 모델인 판구 코더를 발표를 했습니다. 판구 코더는 오픈 AI의 코덱스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대신 코드를 데이터로 사용해 훈련하고 단어를 예측하듯이 코드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3억 1,700만 개에서 26억 매개 변수에 이르는 여러 모델을 제공한다고 하죠. 화웨이 측은 이번에 발표한 코드 모델이 오픈 AI의 코덱스나 딥마인드의 알파 코드 등과 대등하거나 높은 수준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AI 시대로 넘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GPU와 CPU와 다른 AI 반도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도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GPU에 이것을 더 붙이는데 NPU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지금 이러한 AI 반도체의 수출을 막게 되면서 중국이 기술적인 성능의 신장이 더욱더 없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타격이 심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영상에도 알렸다시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중국의 증설 및 신설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 대규모 인텔, 삼성, SK하이닉스, 글로벌 파운드리, 이러한 TSMC까지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증설이 어렵다. 그리고 반도체 공구도 14나노 지원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 EUV 노광 장비 못 들어가고 DUV 노광 장비 못 들어간다. 여기에 AI 반도체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층 더 높아져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도 반도체 수출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